자, 원의 방정식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나가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준형부터 한번 얘기를 하자면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y-q의 전체 제곱은 r제곱 형태로 등장한 것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등장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었지? 네. 원의 방정식 이렇게 등장했어.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고? 반지름의 2. 또 좌표요. 어떤 좌표? 지나는 정도. 원의 중심 좌표를 알 수 있다. 중심 좌표. 이렇게 나오면 너희는 두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원의 중심 좌표. 중심 좌표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컴마 얘가 0이 되게 하는 y값. 중심 좌표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0이 되게 하는 x값, 0이 되게 하는 y값.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반지름. 요건 r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 r은 5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반지름. 너희가 이 두 가지를 얻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원에 대한 웬만한 정보를 다 얻어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5,3에 있고 반지름이 5만큼으로 받는 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요게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의 중심 좌표가 P, Q에 있고 반지름은 R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두 번째는 일반형 형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에요. 오케이? 그럼 일반형으로 등장했을 때 장점은 두 가지야. 첫 번째, x절편.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가 편해. 왜? x절편이라는 건 y가 0일 때 x값이니까 2차 방식 풀면 되거든. y에 0 넣어서. 두 번째,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x에다 0 넣었을 때 y값 구하면 되거든. 2차 방식 풀면 되는 거죠. 따라오고 있어?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선 일반형에서는 장점이 없다. 그래서 다 표준형으로 변형시켜야 돼요. 변형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ax를 갖고 오고 y제곱 더하기 by를 갖고 와. 그 다음에 상수항 c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자. 이거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x 계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한 값 얼마지?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한 값 4분의 a 제곱이지. 4분의 a 제곱을 양변에 더해줘.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 y 계수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제곱한 값. 요 값만큼을 양변에 더해줘요. 4분의 b제곱만큼을 더해주면 돼. 여기까지 따라오겠지? 그러면 x에 대해서도 완전 제곱식이 무조건 되고요. y에 대해서도 완전 제곱식이 무조건 돼요.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얘는 y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있는 얘를 4로 통분시킬 거야. 4로 통분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는 분열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표준형 형태가 완료가 된 거야. 중심 좌표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누나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0이 되게 하는 x값이라 했으니까 0이 되게 하는 y값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반지름 R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2분의 A 더하기 B 모르겠어요. 이거 루트 씌웠다고 해서 A 더하기 B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오케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일반형 형태로 식이 등장을 했는데 원이 만들어지게 하도록 하는 조건을 구해보세요 할 때가 있어. 원이 만들어지려면 R제곱에 해당하는 요 값이 0보다 커야지 원이 만들어져.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큰 범위를 만족해주면 돼.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원이 만들어질 때, 원을 나타낼 때를 원이 나지게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 계수를 a라고 하고 y 계수를 b라고 하고 상수함을 c라고 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원이 만들어져. x 계수가 없죠. 그럼 a는 0인 거야. y 계수는 8이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면 원이 만들어진다고. 따라서 4k를 넘겨주고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k는 16보다 작은 범위에서 원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이 테이블 문제도 똑같이 한번 보신다면 마찬가지예요. A에 해당하는 값은 X계수. 그래서 X계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Y계수는 4가 되는 거지. 상수항 C에 해당하는 게 얘가 되는 거야. K 더하기.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계산한 게 0보다 크게 하는 K값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는 것 같아? 괜찮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이제 그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간혹 등장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구하려고 했었냐면 원이 있는데 잘 그렸어. 원의 중심 좌표가 모르잖아. 그래서 A, B라고 놓고 이 세 점이 원 위의 점이라며 0,0 어딘가 있어요. 나도 잘 몰라. 대충 물리는 거야. 마이너스 1,1 여기 마이너스 5,5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5가. 근데 원의 정의는 다시 얘기하지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거든. 그러니까 원의 중심 A, B로부터 0,0까지 거리도 마이너스 1,1까지의 거리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도 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따라서 세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 다 똑같다는 것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A, B에서 0,0까지의 거리라는 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 다음에 A, B에서 마이너스 1,1까지의 거리라는 건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루트 씌워준 거고 세 번째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더하기 5의 전체 제곱 되는구나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주시면 루트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전개를 싹 다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될 거고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이 될 거고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에다가 B제곱 더하기 10B 더하기 25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따라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양변에 다 빼줘요. 얘네들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보기가 훨씬 편하지? 그러면 처음 거 왼쪽에 있는 건 0이고 두 번째 있는 건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2가 되고 세 번째 있는 건 10a 더하기 10b 더하기 50이 됩니다. 그럼 얘는 0이다 해서 2로 나눠주시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이 되고 얘는 0이다 해서 10으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0이구나 얘기할 수 있다고. 이거 두 개 연립하나씩 하면은 a값 b값 구해지고 a값 b값이 구해진 걸 대입해서 세 점 중에 아무거나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간지름이 구해지는 거야. 할만한 거 같아? 이게 이제 세 점을 지날 때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에 대한 해결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원이 x축에 접한다는 건 원이 x축에 접한다는 건 생각을 해봐. x축에 접해. 원의 중심 좌표에서 y좌표에서 여기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에 똑같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론 위에 있으면 참 땡큐겠지만 밑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원의 중심 y좌표 절대값이 왜냐면 이때는 만약에 반지름을 5로 주면 y좌표가 음수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의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를 만족하면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조건반사처럼 외우라고 했었지.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 x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 y축에 접하면. 이해가?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x좌표 절대값, y좌표 절대값 전부 다 반지름으로 똑같다.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하나 보시면 이런 거.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다는 건 뭐라고? 누나?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 뭐라고? 그러니까 원의 중심 좌표라는 게 얘는 원의 중심 좌표 P, Q지. 중심 좌표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너한테 만약에 x축에 접한대. 원이 x축에 접한대. 그럼 이걸 외워줘요.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q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오케이? y축에 접한대. 뭐라고? 중심, 원의 중심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원의 중심 좌표가 어디 있어? 잠깐만요. 중심 좌표 어디 있어? 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를 둘 다 얘기해야 하는데 x좌표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었고 y좌표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y값이었어. 그럼 원의 중심 좌표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2,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4가 원의 중심 좌표라고. 여기가 따라오죠?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하는 건 뭘까? 원의 중심 x좌표 절대값 반지름. 그렇지. 그래서 반지름 2가 돼요. 결과적으로 K는 4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좀 더 보면 마찬가지예요. 얘는 원의 중심 좌표가 어떻게 돼? 윤호? 0. 근데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의 x좌표가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 2. 반지름이 6인 거지? 2.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내가 얘에 해당하는 건 r제곱에 해당하는 값이잖아? 얘가 36이 돼야지. 반지름 6이니까 66에 36 되게 하는 K값 보여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왼쪽으로 넘어가서 얘는 자꾸 y축에 접하는 것만 나와 이거. x축에 접하는 건 전ፔ이지입니다. 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3,8에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돼. 그러면 얘를 넣었을 때 0 나오는 식이라는 건 x 더하기 3이죠. 요거 제곱해주고 8 넣었을 때 0 나오는 식은 y 빼기 8 제곱해주고 r 제곱해주면 되는데 중심의 그 x축에 접한다는 건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라는 소리지. 근데 y좌표 8이잖아. 그럼 이 64가 되겠네. 인정? 마찬가지. 중심이 여기에 있다.
원의 방정식 세워봐라. x 더하기 6의 전체 제곱 y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해놓고 x축이 접한다 했으니까 중심의 y좌표 절대값 반지름이랑 똑같아. 반지름 4 돼야 되기 때문에 16 되는 거지. 할만하죠? 여기까지였고요. 아니다. 자취 방정식.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이번 시험범위 들어갔나? 그게 뭐예요? 볼게요. A점 좌표 나와 있고 B점 좌표가 나와 있는데 A 좌표와 B 좌표를부터 거리의 비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했어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거든.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어떤 고정된 두 개의 점이 있어. 근데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거리의 비가 2대1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찾아봐 얘기를 했대.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제할 수 있어요.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3분의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요 두 개. 내분점 좌표와 외분점 좌표를 찾아놓고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름으로 갖는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두 점의 중심 좌표에서 원의 중심 좌표를 가질 거 아니야. 이 원은. 맞아? 그리고 이 중심 좌표로부터 둘 중에 아무거나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얼마인지까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간단하지? 첫 번째,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를 구해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좌표를 구해라.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까지. 오케이? 구할 수 있겠어? 보여줄게요. 일단은 3분 AB A점 좌표가 2,0이야. B점 좌표 5,0이야. 3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부터 구해줄 거야. 내분점. 더한 덕분에 2 곱하기 B점의 X좌표 10, 1 곱하기 A점의 X좌표 2. 내분점이니까 더해야지. 3분의 2 곱하기 B점 Y좌표 0, 1 곱하기 A점 Y좌표 0, 0 되겠네. 결과적으로 4,0 되는 분요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외분점 좌표를 구해본다면 m-n분의 니까 1분의 가 되고 2 곱하기 B점의 X좌표 10 빼기 1 곱하기 A점 X좌표 2 1분의 2 곱하기 Y좌표 0 결과적으로 8,0이 돼요. 그러면 내분점 좌표 4,0에 찍힌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외분점 좌표 8,0에 찍힌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두 점의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되지? 6,000. 그렇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고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중심 좌표였기 때문에 6,0 되는 분요까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원의 중심 좌표를 6,0으로 갖고 반지름의 길이 구해보면 그냥 4,0부터 6,0까지 거린 거니까 2가 되겠지.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끝.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근데 너희가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비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어. 맞아. 그걸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건 그러면 3분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해서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난이도 있는 건 더 볼게요. 전자표가 너무 다 쉽게 나와가지고 이게 중간 문제 없네요. 다른 교재에서 갖고 올게. 잠깐 기다려봐. 수학 3 어디 걸 갖고 올까?
정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A점 좌표가 마이너스 2,2라고 했고 B점 좌표 3,2라고 했어. 그런데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3대 2를 만족하는 점의 자취는 원을 나타낸다. 이 원을 구해봐라. 이 얘기를 아예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거리의 B를 3대 2로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3번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부터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하는 것분에 3 곱하기 B점의 X좌표 9 더하기 2 곱하기 A점의 X좌표 마이너스 4 5분의 3 곱하기 B점의 Y좌표 6 2 곱하기 A점의 Y좌표 4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5분의 5니까 1컴마가 되고 5분의 10이니까 2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외분점 좌표를 구하는 거야. 똑같이 n-n분의니까 1분의가 되고 3 곱하기 이거 어차피 9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9 더하기 4가 될 거고 6 빼기 4가 될 거야. 분모는 어차피 둘 다 1일 거고 계산해보면 13,2가 돼요. 그래서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원의 중심 좌표 같은 경우는 두 점의 중점 좌표에서 생기지.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눠보면 7, 더해서 2로 나눠주면 2가 돼. 그러면 7,2서부터 1,2까지의 거리는 y좌표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거리가 6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끝난 거지. x 빼기 7의 전체 제곱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 6이기 때문에 36 나온다. 같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중심 좌표니까 7,2라고 대답해 주면 끝나는 거지. 쉽지? 하나 더 해줄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그 개념 자체는 엄청 쉬운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해줬고요.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아마 너희들 시험 범위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원하고 직선이 등장하는 이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3학년 2학기 개념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원이 있는데 선이 이렇게 지나가. 근데 여점부터 요점까지의 거리가 10이래. 오케이? 반지름이 5래. 요 길이가 얼마일까? 제곱 빼기 제곱에다 루트 씌워주면 되죠. 맞아? 빼기 25에 루트 씌워주면 되지. 5루트 3. 맞아. 유나, 아리소만 표정을 듣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아니요. 알아? 암산이 안 됐어요.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얘가 A고 얘가 B면은 얘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 계산하잖아. 근데 만약에 너희한테 요 길이를 주고 요 길이를 준 다음에 얘를 구해봐 할 때는 루트 제곱 빼기 제곱을 계산해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루트 제곱 빼기 제곱해서 100 빼기 25 루트 75 루트 75는 5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내면 된다고. 근데 이 문제를요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반지름을 5로 갖는 원의 중심을 0,0로 갖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이 원 바깥의 한 점 10,0이라고 하는 점에서요 여기에 접선을 그렸대요. 이때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 잡았대요. 이 P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문제를 이렇게 내. 3학년 2학기스럽게 접근을 한다고. 똑같은 문제야 지금. 원의 중심 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0이지. 반지름은 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5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러면 이거 직각으로 만나니까 원이 있는데 접선 지나가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이거 무조건 90도거든요. 그래서 얘가 90도가 되면서 6일이 구해보면 5루트 3 나온다 얘기할 수 있구나까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등장을 하면 3학년 2학기스럽게 좀 접근을 좀 시켜봐야 돼. 그러면 생각보다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이냐. 원하고 직선이 등장하는 문제들의 경우에서는 너희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했었던 거 기억나?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직선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 하면 이 점에서 직선의 내 극은 접점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면 아냐고 안 나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네. 거의 다 이걸로 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너희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원하고 직선에 대한 관계는 총 3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괜찮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요, 너희가 이제 뭘 가지고 비교를 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d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예요. d하고 r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r이 크지. d하고 r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나면 똑같아요. d하고 r을 비교하면 똑같겠지. 두 번째 케이스는 d하고 r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더 클까? d 그래서 너희들한테 만약에 어떤 직선하고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d를 구하고 r을 구해서 r이 더 크다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면 돼.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d하고 r을 둘 다 구해서 같다를 만족하는 미지수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d하고 r을 비교해서 d가 더 크다를 만족하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거 판별식 이용하는 건 구하지 마세요. 판별식은 몰라도 돼. 그냥 이거 하나만 알아도 다 풀리거든. 그냥 이걸로만 하세요. 헷갈리니까 괜히. 볼게요. 얘는 원의 중심 좌표가 어디 있지? 0,0에 있어. 그럼 얘를 y로 넘겨주면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되니까 루트 2분의 가 되겠네. 1 더하기 1이 되면서 이해가? 그리고 0 넣어주고 0 넣어준 것에 대한 절대값 1이 되겠지? 얘가 d인 거야. r은 얼마야? 1이요. 1이지.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 클까? 1이 클까? 1이요. 1이 더 크겠지. 왜냐면 1.4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더 크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r이 d보다 더 크니까. r이 d보다 더 크니까. 괜찮아? 두 번째. 이걸로 풀면 다 풀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보자고. 똑같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형으로 식을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y를 넘겨주면 x 빼기 y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중심좌표 0,0이에요. 그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해 하면 루트 2분해가 되고 0 넣어주고 0 넣어준 것에 대한 절대값 계산하면 3이 나와요. 반지름은 2잖아. 오케이? 두 개 비교하는 것 좀 까다로우면 제곱을 한 값을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얘 제곱하면은 2분의 9가 되지? 제곱하면 4가 되지? 둘 중에 누가 더 커? 4요. 그래서 이 왼쪽이 더 크다. D와 R을 비교했더니 D가 더 크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해 가는 것 같아? 네.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얘 y 넘겨주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고 원의 중심 좌표 0,1이고요. 그러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해니까 루트 4 더하기 1 돼가지고 5분해가 되고 0 넣어주고 1 넣어준 것에 대한 절대값 계산하면 5가 돼요.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5죠. 루트 5. 그럼 얘를 유리화해 보면 알겠지만 루트 5가 나오거든. 두 값이 같아. 얘는 한 점에서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라고. 다음 것도 마찬가지. 근데 쌤이 알려준 이 방법을 계산하려면 너희가 표준형으로 다 변형시켜 놓고 생각을 해야 돼. 4번 같은 경우는 중심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있고 y 넘겨주고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에 마이너스 1 넣어주고 마이너스 1 넣어준 것에 대한 절대값. 따라서 루트 2분의 8이 나오게 돼요. 반지름은 루트 10이 돼요. 제곱한 거랑 제곱한 걸 비교해 보시면 헷갈리니까 제곱해주면 얘는 2분의 64가 되고 제곱해주면 10 나오지? 둘 중에 누가 더 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D가 R보다 더 큰 거야. 맞나 안 맞나? 안 맞는다. 안 맞는다. 할만하지? 이거 표준형 변형하는 거 해줘요?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표준형 변형하는 거 할 수 있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x를 갖고 오고 y제곱 더하기 6y를 갖고 오고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기라고 했지? 이게 1단계. 2단계는 2분의 1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라고 했어. 반의 제곱이 얼마야?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제곱한 값은 4를 양변에 더해주라고. 반의 제곱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고 제곱한 값. 2분의 1 곱하면 그래서 양변에 9를 더해줘요.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 x 빼기 2의 전체 제곱 y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은 얘 계산한 게 13이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13 계산하면 2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3에 있으니까 여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2분의 2 넣어주고 마이너스 3 넣어준 것에 대한 절대값. 반지름은 루트 2. 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니까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루트 2가 돼요. 똑같네. 그럼 얘는 D와 R이 똑같으니까 접한다. 얘기할 수 있죠. 밑에 있는 거 되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는 다 똑같고요. 21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들한테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다 주어놔놓고 걔네들이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들이어서 너희가 실제로 값들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붙어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게 하는 K값 범위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K값 범위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만나도록 하게 하는 K값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근데 똑같아. 중심좌표 0,0에 있지. y 넘겨주면 x 빼기 y 더하기 k는 0이 되고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니까 2분의가 되고 0 넣어주고 0 넣어준 것에 대한 절대값 k가 돼요.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6이야.
오른쪽에 루트 6 써놓고 D와 R을 비교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누가 더 커야 돼? R이 더 커야 되니까 루트 6이 더 커야 되는 거지. 양면에 루트 2를 곱해준다면 절대값 K는 루트 2가 곱해지니까 2루트 3 됐을 거야. 요거 어떻게 풀었는지 부등식 범위 걸 때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기억나요? 어떻게 했었지? K는 2분의 2루트 3보다 작고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아. 윤합 기억나나? 기억나요? 이거 외워놔야 되고 네. 절대값 K가 2루트 3보다 작은 범위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접한다를 만족한다는 건 두 값이 같아진다를 의미하거든. 그러면 절대값 K는 2루트 3이다를 만족하는 K 값을 보여준 게 두 번째 문제 정답이 됐을 거라고. 따라서 K는 뿔마 2루트 3이 되면 되는 거지.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려면 D가 더 커야지. 얘가 더 커야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K, 절대값 K가 루트 6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K값 범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루트 1을 양면에 곱하면 절대값 K는 2루트 3보다 커야 돼요. K가 양수일 때는 2루트 3보다 크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괜찮아? 한번 풀어보자. 루